이번 강의에서는 입고와 출고의 개수 및 금액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현황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단 제품 리스트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면 자동 계산되게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구분 영역에는 입고와 출고만 입력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모르고 앞고와 같이 잘못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입고와 출고 데이터를 구분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출고인 경우 자동으로 색을 칠하게 해볼 겁니다. 이 보고서표를 다 만들었다면은 마지막 인쇄하기를 통해 A4 용지에 딱 맞춰서 나오게 할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만 하면 사실 초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품 리스트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탭 메뉴 삽입에서 표를 누릅니다. 머리글은 구분, 제품 코드, 제품명이기에 꼭 포함시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탭 메뉴에 테이블 디자인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표 스타일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족발 관련 제품에 맞게 주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이름을 표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줍니다. 표 이름은 이 표가 무슨 내용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제목의 글씨체를 중간으로 크게 바꿀 겁니다. 표의 구간까지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탭 메뉴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글자 크기는 크게 합니다. 글자 크기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숫자를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고 클릭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의 모든 글씨체를 바꿔보겠습니다. 빈 셀을 가져간 후 Ctrl A를 누릅니다. 그러면 시트 전체 셀이 클릭됩니다. 글씨체는 알맞게 바꿔줍니다. 표에는 단위 표시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참고이기에 괄호를 넣고 단위, 개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작게 합니다. 탭 메뉴 홈에서 맞춤에 보면은 오른쪽 맞춤, 아래쪽 맞춤을 눌러줍니다. 입고와 출고별 개수와 수량 합계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는 countIf 함수와 sumIf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해당 함수에 대해서는 중급 7, 8회차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ount는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if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count 플러스 if는 한 개의 조건에 맞는 개수를 셉니다. 는 입력하고 countIf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인수가 2개 나옵니다. 인수는 함수에 넣을 값입니다. 범위와 찾을 값입니다. 범위는 구분 영역을 지정하고 콤마, 찾을 값은 입고입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입고의 개수가 불러집니다.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출고에 대한 개수가 불러집니다. 이제 제품 리스트에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출고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바뀌죠? 제품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sumIf 함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um은 합산하는 함수입니다. if는 조건이고요. sum 플러스 if는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줍니다. 는 입력하고 sumIf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인수가 3개 나옵니다. 제품 리스트 표에 구분 영역 중 입고를 찾아서 제품 수량의 값을 더해줍니다. 엔터를 치면 입고의 제품 수량 합계가 불러집니다. 더하면 같죠? 그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출고에 대한 합계도 나옵니다. 제품 리스트 값을 추가하면 수량 합계도 더해집니다. 영역을 지정한 후 탭 메뉴 홈에서 자동 합계를 누릅니다. sum 함수와 영역이 모두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열 전체를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탭 메뉴 홈에서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누릅니다. 숫자의 경우 1000원 단위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제가 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구와 출구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출구의 값만 구분할 수 있게 색을 자동 칠해 보겠습니다. 시트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A죠. 그 다음에 탭 메뉴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누릅니다. 셀 강조 규칙에 같음을 클릭합니다. 출고를 입력하고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연한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채우기에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런 후 제품 리스트의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출구가 있으면 색을 칠해주기 때문에 구분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구분의 입고를 앞고라고 잘못 써도 오타가 입력이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글 알파벳 A를 누릅니다. 열 전체가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위에 부분은 클릭을 통해 영역을 제외해 줄 수 있습니다. 탭 메뉴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릅니다.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꿉니다. 원본란에다가 입고, 출고만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콤보 박스가 생기고 입고와 출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고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 관리가 쉬워졌죠? 이제 다 왔습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영역 선택합니다. 탭 메뉴 홈에서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A열과 B열을 선택한 후 컨트롤 누르고 제품 수량 셀도 같이 선택합니다. 보기 좋게 가운데에 정렬을 합니다. 표 머리글에 색깔을 넣고 싶다면 해당 아이콘을 누릅니다. 색깔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글자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탭 메뉴 홈에서 인쇄를 누릅니다. 그러면 표가 중앙에 오지 않죠? A4 용지 한 장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된 용지를 한 페이지에 맞추기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쇄 미리 보기를 닫고 탭 메뉴 보기에서 기본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바를 돌려주면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요. 머리글 A부터 E까지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란색 점선이 생기면서 1, 2, 3페이지로 나눠집니다. 적당하게 줄여주면 다시 한 페이지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P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은 A4 용지에 맞게 보여집니다. 피벗 테이블이나 조건부 서식, 심화 과정 등은 중급 과정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에서 필수로 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엑셀을 다루는데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초급 3회차까지 강의를 제작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회차와 실전 강의, 보고서 강의를 성심성의껏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